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을 버티다 일어나시나요? 진통제를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통증이 찾아오고 주사를 맞아도 효과는 며칠뿐이죠. 병원에 가면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나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곳을 매일 저녁 딱 5분만 문질러 보세요. 거짓말처럼 일주일 만에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하세요, 치료받으세요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먹으면 잠깐은 편해지죠? 하지만 왜 통증은 계속 돌아올까요?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증이고 다른 하나는 근육과 근막이 뭉친 것입니다. 진통제는 염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지만 뭉친 근육을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꼬인 호스에 물을 더 세게 틀어봐야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호스를 펴야 물이 나오는 거죠. 근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막은 우리 몸의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서로 들러붙어 굳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빨래가 뻣뻣하게 굳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최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5년간 무릎 통증으로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최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직접 손으로 그 부위를 문질러서 뭉친 근막을 풀어주는 겁니다. 경락 마사지가 효과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적인 압력으로 뭉친 근막을 물리적으로 이완시킵니다. 둘째, 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즉각적으로 개선합니다. 셋째, 경혈점을 누르면 우리 몸에서 자연 진통 물질인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이게 바로 약 없이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비밀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매일 자가 마사지를 하게 했더니 8주 후 통증이 평균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은 도와줄 뿐이고 진짜 치유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 능력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선생님,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를 만지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허벅지 안쪽에는 내전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골반과 무릎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골반이 기울면 허리가 과도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 요통이 생깁니다. 둘째, 다리가 안쪽으로 모이면서 무릎 안쪽 연골이 빨리 닿습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한쪽만 닿는 것처럼요. 셋째, 고관절이 제한되어 걸을 때 다리를 제대로 벌리지 못해 보폭이 좁아집니다. 보폭이 좁아지면 더 많이 걸어야 하고 그럼 관절의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69세 김태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으셨으니 허리가 성할 리 없었죠.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가 세 군데나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주변에서 수술해도 재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로 버티셨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굳어버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저녁 TV 뉴스를 보시면서 이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10일 만에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손주와 함께 남산을 오르셨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깨가 아픈데 왜 발목을 만지나요? 또 이런 질문 하실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발목을 자극하면 어깨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 경락이 생명 에너지의 저장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목 안쪽에 있는 태계열이 바로 이 경락의 중요한 문입니다.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 이곳에는 후경골 동맥과 경골 신경이 지나갑니다. 즉, 혈액과 신경이 만나는 교차점인 거죠. 교통의 요지 같은 곳입니다. 발목을 자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반사적으로 전신 혈관이 확장됩니다. 특히 상체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립니다. 둘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긴장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연히 이완이죠. 셋째, 림프 순환이 개선되어 부기가 빠집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으시죠? 이 마사지를 하시면 부기도 함께 빠집니다. 71세 윤미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 어르신은 30년간 종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무거운 냄비를 들고 뜨거운 튀김기 앞에 서 계셨죠? 가게를 정리하신 후 50견이 찾아왔습니다. 팔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아파. 이거 내가 혼자 옷도 못 입게 생겼네. 윤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밤마다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셨죠? 잠을 못 자니까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 한의원을 다니시며 침도 맞고 부항도 하셨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침 맞을 때만 잠깐 좋고 다음 날이면 다시 아팠습니다. 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잠을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2주 후부터는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오랜만에 손주 옷을 직접 빨래하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정확한 위치를 찾아볼까요? 발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툭 튀어나온 뼈가 느껴지시죠? 그게 복숭아뼈입니다. 복숭아처럼 둥글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복숭아뼈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뼈의 바로 뒤쪽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져보세요. 움푹 들어간 작은 홈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태계혈입니다. 누르면 시큰한 느낌과 함께 발바닥까지 자극이 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맞습니다.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이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초급 버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편하게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 발을 앞으로 쭉 뻗으셔도 됩니다. 편한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을 태계열에 대고 3초간 눌렀다가 1초 쉽니다. 하나, 둘, 셋 누르고 하나 쉬고 이걸 20번 반복하세요. 맥박처럼 리드미컬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적당한 압력이 중요합니다. 좀 익숙해지셨으면 중급 버전으로 가볼까요? 엄지손가락으로 태계열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10번 그립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원을 그리세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더 그립니다. 압력은 중간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요. 고급 버전도 있습니다. 태계열을 누른 채로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안쪽으로 5번, 바깥쪽으로 5번. 이렇게 하면 경락을 따라 자극이 더 멀리 퍼집니다.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한쪽 발에 1분 30초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양쪽 합쳐서 3분입니다. 효과를 높이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5분간 담그세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담그는 겁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손으로 만져봐서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미 확장되어 있어서 마사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라벤더나 페퍼민트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좋고요. 향기도 좋고 근육 이완 효과도 있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발목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손으로 톡톡 두드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 한 컵 드시면 완벽합니다.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면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되거든요. 이 마사지를 매일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립니다. 팔을 들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셋째, 다리 부기가 빠집니다. 저녁이 되어도 다리가 가볍습니다. 넷째, 전반적인 피로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정말 좋은 효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종아리 뒤쪽입니다. 종아리 뒤쪽은 단순히 걷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는 방광 경락이 지나가는데 이 경락은 척추를 따라 머리까지 연결됩니다. 즉, 종아리를 누르면 허리로 신호가 전달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이 근육이 수축하면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지만 다리에서 심장으로 다시 올라오는 건 종아리 근육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종아리가 뭉치면 하체의 혈액과 림프가 고입니다. 마치 교통체증처럼 피가 막혀버리는 거죠. 이것이 허리와 다리의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걸은 후에 다리가 붓고 무거우시죠?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리시나요? 그럴 때 이 종아리 마사지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72세 조명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 어르신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서서 지내셨어요. 40대부터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고 70세가 넘으면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 번은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상태가 더 나빠져 휠체어를 타게 되셨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조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여러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진통제도 먹고 주사도 맞아보셨지만 효과는 며칠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종아리를 3분 정도 꾹꾹 눌러주셨대요. 그런데 특이했던 것은 조 어르신이 아프던 무릎보다 오히려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드는 걸 느끼셨다는 점이에요. 평생 허리를 굽히고 일하셔서 허리 통증도 심했는데 종아리를 누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2주 차부터는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3주째가 되자 4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만성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조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오히려 평생 고생했던 허리가 먼저 좋아져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죠. 한 달 후 검사에서는 무릎 관절 주변 염증 수치뿐 아니라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도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휠체어는 물론이고 지팡이도 없이 주 3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위치를 찾아볼까요?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종아리 뒤쪽을 만져보면 길쭉한 근육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이게 비복근입니다. 무릎과 발목의 정확히 중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 근육이 가장 두툼한 곳이 바로 승산혈입니다. 누르면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제 마사지 방법입니다. 기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 잡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뒤쪽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앞쪽에 놓으세요. 마치 종아리를 잡듯이요. 그리고 엄지로 승산혈을 찾아 꾹 누릅니다. 5초 유지하고 2초 휴식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르고 하나, 둘 쉬고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편해집니다. 좀 더 효과적인 심화 기법도 있습니다. 승산혈에서 시작해서 무릎 쪽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마치 치약을 짜듯이 천천히 압력을 가하세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정맥혈과 림프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5번 반복하면 됩니다. 응용 기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먹을 가볍게 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로 승산혈을 톡톡 두드립니다. 너무 세게 말고요. 가볍게 두드리세요. 30초간 리드미컬하게 두드리세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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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이 풀리면서 혈류가 급증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쪽 다리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양쪽 합쳐서 2분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맥류가 심하신 분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정맥류는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볍게만 하시면 됩니다. 다리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피하시고요.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하세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이런 약을 드시면 멍이 잘 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배우셨습니다. 허벅지 안쪽 4분, 발목 안쪽 3분, 종아리 뒤쪽 2분, 총 9분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TV 광고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마사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상 후 1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발목을 20번 돌립니다.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요. 발목만 돌리는 겁니다. 안쪽으로 10번, 바깥쪽으로 10번.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밤새 굳었던 관절이 풀립니다. 밤에는 8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절이 뻣뻣해지거든요. 그 다음 무릎도 10번 굽혔다 폈다 합니다. 누워서 무릎만 구부리는 거예요. 이것도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 앉으세요.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2분간 마사지합니다. 어젯밤에 했던 그 방법 기억나시죠?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거요. 아침에도 한번 해주시면 하루 종일 골반이 바르게 정렬됩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30초 합니다.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무릎을 너무 높이 들 필요는 없어요. 편안하게 걷는 신용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찬물 말고 따뜻한 물이요.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놀랄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 한 조각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 루틴을 지키시면 하루 종일 관절이 편안합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꼭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셔도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저녁 루틴도 중요합니다. 취침 1시간 전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5분간 샤워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이 안 옵니다. 미지근해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샤워하면서 목과 어깨도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세요.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닦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잠옷이 좋습니다.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 피하세요. 이제 발목 태계열을 3분간 마사지합니다. 오늘 배운 그 방법 기억나시죠? 엄지손가락으로 3초 누르고 1초 쉬는 거요. 2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 종아리 승산혈을 2분간 마사지합니다. 양손으로 감싸듯 잡고 엄지로 꾹꾹 눌러주세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서 쌓인 피로가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 5분간 유지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침대 옆에 벽에 다리를 쭉 올려놓는 거예요. 엉덩이를 벽에 바짝 붙이고요. 다리는 벽에 쭉 올립니다. 이 자세로 5분간 편안하게 있으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고 부기가 빠집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5분 후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옆으로 누워서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 저녁 루틴을 지키시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밤에 푹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걷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절에 무리 없는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걸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먼저 속도부터 말씀드릴게요. 1분에 100걸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옆 사람과 대화 가능한 정도예요. 숨이 차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요.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은 20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5분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평지가 좋습니다. 산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체중의 3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평지를 걷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흙길이나 우레탄 트랙이 최고입니다. 학교 운동장 같은데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보다 관절에 충격이 적습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러닝화가 가장 좋습니다. 뒤꿈치가 2cm 정도 높은 게 좋아요. 완전히 평평한 신발은 발바닥에 무리가 갑니다. 신발이 낡으면 바로 바꾸세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새 신발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 전에는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세요. 발목을 10번 돌리고요. 무릎을 10번 굽혔다 폈다 하고요. 허리를 좌우로 10번 돌리세요.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 후에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종아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으세요.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요. 30초간 유지하세요.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요.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도 하세요. 한쪽 다리를 뒤로 접어서 손으로 잡으세요. 무릎을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요. 30초간 유지하세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